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오늘 네 번째 동화낭송을 하겠습니다. 깜순이와 아람이는 저번 가족들이 깜순이가 곳곳에 다니면서 해코지를 하여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서 깜순이를 메어 놓겠다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도망가 버릴까 하는 깜순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들어보기 바랍니다. 깜순이와 아람이. 아저씨의 인자한 눈매, 화사하게 웃는 아주머니의 예쁜 얼굴, 아람이의 씩씩한 모습들이 겹쳐서 떠오릅니다. 떠나기 싫어. 아니, 떠나야 해. 괴롭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저 바다 건너 반짝반짝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깜순아, 뭘 그렇게 생각하니? 아람이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깜순이는 고개를 파묻은 그대로 못 들은 척합니다. 돌아졌냐? 가장 중요한 때 내 편이야 대대주에 않고 감히 뭐가 대장이야? 깜순아, 미안해.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매 맞는 것보다야 낫지. 왜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래? 생각해봐. 달리기 한다고 곡식밭이나 꽃밭을 망쳐놓지. 씨름한다고 뭔 일을 일으키지. 또 도둑놈 잡는다고 시끄럽게 굴지. 또 아무데나 시나 응가를 하지.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걸 싫어한다니까. 그럼 예뻐서 안 하면 되잖아. 됐어.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끌어줄게. 그리고 가시는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아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탐스럽게 볼이 붉은 감들이 파란 이파리 새로 얼굴을 내밀고 이따금 고추 잠자리가 놀러오기도 하고 학교 가는 그 가파른 길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춤추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아람이는 해가 져서 오는 겁니다. 대장, 공부를 못해서 나만 공부하는 거야? 운동회 연습하느라고 그래. 운동회? 야, 좋겠다. 나도 한 번만 따라가면 좋겠다. 너는 안 돼. 미안. 온종일 매어 지내는 게 나는 정말 싫어요. 꿀꺽도 맛이 없어요. 점점 야이어갔습니다. 몸에 벼룩들이 달라붙고 그 곱던 털도 빠져 속살까지 보여
흉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안아주기는 그냥 쓰다듬어 주지도 않습니다. 아라이마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집을 떠나려고 결심이 있었을 때 떠났어야 했는데 단풍잎이 꽃잎처럼 가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던 저녁에 방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들으니 갑순이가 입맛이 통 없는 모양이야. 살이 많이 빠져서 털도 빠지고 살이 더 빠지기 전에 팔아버리자. 파는 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은 동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낭송해 드릴 제목은 제가 지은 동시집 노래하자 훌륭한 사람들 1권에 있는 여성 두 분을 골라 낭송해 드리겠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여성으로 어느 분이 생각나세요? 오늘 낭송할 분 중 한 분은 교과서에 나오는 유관순이며 유관순 잘 알지요? 또 한 분은 낯선 연수영입니다. 이분은 잘 모르겠지요? 이분은 고구려 영계소문의 동생인데 여성으로 해군대장으로 당나라 해군을 물리친 분입니다. 역사적 고정을 거쳐 우리나라 역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우리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그럼 먼저 유관순부터 방송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만세 만세 대한독립만세 저 소리 들리니 가슴에 사무치는 저 소리 들리니 우리도 나가자. 친구들 앞장서는 소녀 유관순 독립의 햇불 밝힌 소녀 유관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천안 아운의 장터 하늘까지 닿아라 희망의 소리 모두 외칩시다. 올 사람 앞장서는 소녀 유관순 온 길에 물 붙인 소녀 유관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캄캄한 감옥 속 어둠을 그두고 새벽을 여는 소리 모두 부릅시다. 나라 위에 사라진 별 소녀 유관순 태극기도 울었다 소녀 유관순. 다음은 연수영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수군을 박살내다 연수영. 조선에 이순신이 있다면 고구려에 연수영이 있다. 까마귀 떼처럼 몰려오는 당나라 배들을
훈련 잘 된 군사들로 준비된 작전으로 보기 좋게 박살내버렸다. 바다도 춤추는구나. 바다 전쟁이 빛나는구나. 남자 해군대장에 이순신이 있다면 여자 해군대장에 연수행이 있다. 우리로 쳐들어오는 땅의 수군을 탁월한 능력으로 비상한 통솔력으로 여지없이 무찔러 버렸다. 통쾌하구나. 우리 역사의 큰 배리구나. 이상 두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유관순 누나.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거리며 숨이 곁대요.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떨릴 듯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그 다음 한편은 그 옛날 노래인데 흥분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은 따라하세요. 같이 하세요. 옛날 한 옛날에 흥분얼부 살았다네. 엄시고운 흥분은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울 밑에 싣더니 주렁주렁 열렸네. 복바같이 열렸네. 톱질하세 톱질하세 설근설근 톱질하세. 하나 켜면 겁나오고 둘을 켜면 안 나오고. 옛날 한 옛날에 흥분얼부 살았다네. 마음씨 나쁜 얼부는 제비다리 다쳐놓고 박씨 하나 얻어서 울 밑에 심었다니.
주렁주렁 열려네. 헛바같이 열려네. 톱질하세 톱질하세 설근설근 톱질하세. 알을 캐도 금은 없고 내 설 캐도 은은 없고. 네, 잘 들었습니까? 오늘은 유관순 누나와 또 흥부 놀부를 한번 동요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나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저번에 크레파스가 없어서 친구 것을 빌려 쓰는데 그 친구가 걱정이 돼서 안 주려 해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 크레파스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중에 이 자라는 과정에 훌륭한 분을 만나면 그 방면으로 성공을 한다는 그런 예가 제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물론이지만 중고등학교 거쳐서 1학년 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말 통진표 가정통신날에 대단히 공부는 잘합니다만 용기가 부족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의 어린 시절을 대비해 준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저를 정확하게 보시고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돌아가신 후에야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만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이 제게 크레파스를 내주며 그리라고 하신 일만 봐도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갈 겁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만 한다 하더라도 매맞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는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놈들! 고함을 크게 간혹 지르기에 고함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우리들 1학년 때 철없는 우리들이 막 지어서 부르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그때는 교과서가 제때 안 났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또 그것도 찔끔찔끔 한 권씩 나오는데 결국 1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요즘 그 수학이라는 책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또 자연공부 이런 책들이 3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책이 없으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제 기억은 선생님이 직접 프린트판으로
책을 만들어 한 15페이지나 해서 20페이지 정도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림도 막 그리고 그 당시는 교과서 외에 책을 읽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과서에만 매달렸는데 책이 없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책을 하나 만들어 줬다는 것은 얼마나 그 고마운 선생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어릴 때는 별다른 놀이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운동장 가에 빙들로 프라다나스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가을 이파리가 다 떨어진 후에는 가지를 베어서 겨울 뗄나무로 썼습니다. 그때 톱을 가져가서 선생님이 직접 또 대충 그 우리나라 말로 짜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더 다듬어라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40명 정도 됐는데 일일이 하나씩 주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지금도 못 잊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은사님을 첫 발령기에서 만났으니 기쁘기도 하지만은 법 조심이 되어 아이들에게 제가 이 안에서는 매력 안 됐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매력을 들지 않습니다. 은사님이 계시는데 떼꾹떼꾹 때리는 일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 근무하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아주 제대할 때 다시 그 학교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집안 사정으로 그 은사님이 퇴직하고 안 계셨습니다. 서면 예계리가 고향인 각진두 선생님이 제가 가장 존경하고 본받을 은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문학과 직접 관계되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최중호 선생님, 더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